네,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아제르바이잔 대 이제 벨기에. 자, 우선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브라이너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덕배 어느 정도 빈자리는 벨기에 입장에서는 좀 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지금 3경기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이제 스웨덴 상대로 좀 원정에서 연달아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예상대로 지금 좀 성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예선에서 3경기 2승 1무로 지금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도 멀티 득점 이상을 꾸준히 할 만큼 지금 좀 공격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양 팀의 어느 정도 이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이제 벨기에 입장에서는 전력면에서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에 비해 훨씬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케빈 더브라이너가 없는 거는 좀 큰 타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더브라이너 없이, 네, 파랑색은 그냥 고배당 도전할 때 이제 껴가서, 네, 조합 만들 때 혹시나 고배당 조합으로 좀 가져가시거나, 안 그러면은 그냥 좀 부조합에 가져가시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파랑색으로 돼 있는 게 좀 고배당인 게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면은 일단 이제 물론 뭐 지금 더브라이너가 없는 게 벨기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는 있겠지만, 지난 이제 6월에 이제 더브라이너 없이 2경기를 치렀는데, 일단 한 경기는 이제 오스트리아 상대로 좀 공격 전개가 안 되면서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에스토니아 상대로는 좀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더브라이너 없이 좀 좋은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더브라이너가 없을 때 약간 좀 강팀들 상대로는 좀 벨기에가 공격에서 많이 좀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약팀들 상대로는 여전히 좀 공격에서 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 역시 좀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벨기에 공격을 좀 다소 막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현재 좀 벨기에 사이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벨기에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디로는 마인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는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벨기에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 이제 잉글랜드. 네,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펼쳐지죠.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는 이제 폴란드에서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릴리시와 그리고 아놀드가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있는 그런 잉글랜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승 중으로 조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예선 전승으로 압도적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양 팀 다 좀 상승이긴 하지만 좀 더 분위기적으로는 잉글랜드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에드벌룬 1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수 조화가 좀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가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잉글랜드는 좀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을 하면 좀 경기를 좀 주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템포를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은 나라긴 하지만, 유독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네, 잉글랜드 상대로는 좀 무기력한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를 통해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잉글랜드의 이제 수비 라인은 굉장히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좀 라인이 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가 좀 침투에서 많이 좀 재미를 못 보다 보니까 공격에서 어려움을 많이 지금 겪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는 좀 공격에서 많이 힘을 못 쓴다. 네, 요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은 팀인데, 지금은 이제 사정상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지 못하다 보니까 홈 어드밴티지 역시 지금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립구장에서는 다소 좀 떨어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잉글랜드 사이드를 보고, 그 요거는 2.5 기준은 네, 언더 한번 볼게요. 네, 잉글랜드 승에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잉글랜드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대 이제 스웨덴. 자, 우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현재 뭐 이제 양 팀의 좀 유로 예선의 성적을 봤을 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무 2패를 기록 중으로 좀 예상대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도 1승 2패로 상황이 지금 크게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금 뭐 에스토니아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와 이제 벨기에 상대로 좀 패배를 했다는 그런 또 공통점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뭐 그러니까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뭐 양 팀 다 그렇게 해서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에스토니아가 이제 스웨덴과 좀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에스토니아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팀의 핵심 코어 2명이 결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전력면에서 밀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원정이긴 해도 스웨덴이 좀 우세한 경기를 좀 펼칠 것으로 봐요. 아, 죄송합니다. 입이 좀 굉장히 좀 꼬이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또 스웨덴이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는 있지만, 원정에서 현재 스웨덴이 지금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좋진 못해요. 좀 약간 최근 경기들을 약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대승까지 보기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만약에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면 당연히 뭐 스웨덴 승을 보고, 그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뭐 핵무 도전이 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뭐 이제 스웨덴이 대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1점 차 이내로 승리할 가능성도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배당이 높은 핵무 도전이 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핵무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웨덴 승에 이제 핵무. 자, 이렇게 이제 에스토니아 대 이제 스웨덴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이제 벨라루스. 자, 우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좀 1무 3패로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좀 코소보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안도라에 비해서는 지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좀 양 팀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 봤을 때 양 팀 다 롱볼 위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심지어 뭐 이제 안도라 뭐 벨라루스 역시 뭐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패스가 좀 끊기는 경우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좀 턴오버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패스가 끊기는 경우도 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뭐 지금 안도라에 비해 벨라루스가 좀 더 공격이 좋긴 하지만 벨라루스 역시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안도라 상대로 벨라루스가 좀 득점을 한다고 장담하기도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원정에서의 벨라루스의 좀 공격력은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봤을 때 뭐 상대가 안도라라고 해도 이제 원정 지금 벨라루스 정배를 보기는 어느 정도 저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요것도 이제 벨라루스가 뭐 배당이 2배가 넘는 것도 아니고 1점대 한 중후반이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냥 안도라 프랜슨,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안도라 프랜슨 그리고 무승부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안도라와 벨라루스의 경기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마케도니아 대 이제 이탈리아. 자, 우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잉글랜드 상대로 7대0 대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비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그런 북마케도니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는 공수 밸런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부터 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공수 전환이 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공격이 좀 실패해도 빠르게 이제 수비 복귀를 하면서 지금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는 반면,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이게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수 전환도 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습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북마케도니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할 팀은 저는 이탈리아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이탈리아도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이제 이탈리아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력 그리고 분위기가 좋지 못한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이탈리아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이탈리아 승, 그리고 오늘 핸디론 한번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이스라엘. 자, 우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2승 2무를 기록 중으로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시 뭐 최근 유로 예선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1점 차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따라 이제 순위가 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양팀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중요도가 높은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현재 지금 승점이 1점 차로 지금 루마니아가 지금 조 2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조 3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루마니아 순위를 좀 역전하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겠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점유율이 뭐 한쪽으로 우세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양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요 두 팀 다 좀 짧은 패스 위주로 좀 간결하게 이렇게 공격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 전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 역시 좀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요런 약간 지금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루마니아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좀 한 번 분위기를 타면은 그 분위기를 잘 이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이제 루마니아 사이드를 덥석 보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좀 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루마니아 햄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2.5 기준은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다 이제 스위스. 자, 일단 이제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두 팀 다 결장자 누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유로 예선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3무 1패로 좀 나름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계속 무승부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벨라루스 상대로 이제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좀 계속해서 좀 최근 무승부만 거두다가 이제 패배를 한 그런 코소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도 유로 예선에서 지금 4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소보랑은 지금 정반대로 3승 1무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공격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건 스위스가 원정이긴 해도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발 빠른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 템포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이제 스위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측면 위주로 좀 코소보의 그런 측면을 공략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물론 뭐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득점력이 좀 폭발했을 때가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비교적 공격이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소보보다는 스위스가 더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현재 지금 뭐 경기력이 더 좋은 스위스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요거 또 스위스 사이드를 보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스위스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유로에선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어서 바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 방송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